딱 10시니까 오늘은 뭐 강의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톡 강의를 했을 때 글자로 보이는 거랑 실제적으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랑은 좀 차이가 커요. 우리가 부동산 책을 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 100권을 읽었습니다. 읽어도 그냥 좋은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활용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활용을 못 하겠어요. 진짜로.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수동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해요. 나만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주관적으로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제가 가장 투자를 할 때 좋은 지점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항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무언가가 어긋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어긋나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항상 정상적인 구간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안정을 추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긋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 어긋나 있다. 어긋나다. 이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긋나다.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뭐 매매도 이상한 거야. 매매랑 전세랑 좀 이상한 거고. 전세랑 월세랑도 이상하고. 뭔가 지금 좀 막 비틀려 있는 거죠.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고, 금리가 갑자기 내려가고. 갑자기 서울은 오르는데 인천은 빠지고. 좀 약간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긋나 있으면 여러분들 집에서 숨어 있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바운드리만 보면요. 안 좋은 쪽만 보게 돼요. 항상 어긋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즐겨야 돼요. 부동산은 어긋나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돼요. 좋을 때만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안 좋을 때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항상 좋을 때도 투자를 해야 되고, 안 좋을 때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좋을 때도 어긋나 있어야 되는 거고, 안 좋을 때도 어긋나 있을 때 투자를 해야죠. 제가 계속 톡강의에서 어긋나 있는 뉴스 보도와 틀리게 어긋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왜 어긋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고 바깥으로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집에만 있는다는 얘기야. 어긋나 있는 걸 내가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도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겠죠. 뉴스 보도에서는 분명히 안 좋은 방향, 한쪽 방향으로 내려간다, 한쪽 방향으로 올라간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어긋나는 얘기를 할까? 왜 딴소리를 하지? 라는 의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역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어긋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라든지 어긋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부동산 공부를 더 열심히 하죠. 하루 종일 저는 실거래가 보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실거래가 봅니까? 하루 종일 부동산 공부해요? 아니죠. 그러면 제 얘기를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긋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 어긋난다. 오늘 기억하세요. 예. 요거 기억하시면 오늘 그냥 끝난 거야. 야, 어긋났을 때 투자하는 거구나. 어긋났을 때. 그러니까 뭐가 어긋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긋나다. 뭐가 어긋났을까? 얘가 어긋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긋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세랑 월세랑 어긋날 수 있는 거죠. 같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매매랑 전세랑 어긋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경매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야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이죠. 근데 경매가 줄어. 이게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면 그건 어긋나다는 거. 이 화살표가 틀린 것만 어긋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은 매매가가 내려가면 경매가 늘어야 되는 게 전형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매매가 내려가는데 경매 건수가 내려가네? 그러면 이거 뭔 뜻이에요? 어긋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현장 가야 된다. 매매가 내려가네요. 거래량이, 이거 맞춰봅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매매의 값이 내려가네요. 그럼 거래량이 줍니까? 아니면 올라갑니까? 상식적으로. 매매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죠. 어느 일부 지역에서 올라간다. 그럼 뭡니까? 어긋나다. 매매값은 내려가는데 분양권 거래는 올라가네? 이상하죠? 어긋나 있죠. 매매가 내려가는데 분양권을 왜 삽니까? 이게 상식적이죠. 이것도 어긋나 있다.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강의를 해드렸어요. 근데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그럼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쉽게 가르쳐 드리는데 질문의 수준이 항상 같은 방향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있을 때 질문을 많이 하고 어긋나 있을 때 질문을 하지 않고 어긋나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지 않아요. 네? 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금요일에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아, 얘 또 오랜만에 들어와서 싫은 소리 하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나의 상식과 어긋나 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거래량이 줄면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 주는데 매매 가격이 올라갑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거래량이 내려가는데 매매 가격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줄죠. 근데 겨울에 왜 올라갔습니까? 이게 일부 지역에서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그럼 가서 사야 되는 거죠. 공부하고 현장 나가고 어긋나 있잖아.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매매 가격이 내려가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일부 지역에서 어디서 상급지에서 이상 증세가 발생했잖아요. 어긋나 있잖아요. 그러면 알고 갭 투자 그거 나중에 실거래 신고 다 취소할 거야. 이렇게 음모론에 빠지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정상, 비정상.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요거를 공부를 해야지 비정상을 알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걸 공부를 해야겠죠. 반대잖아요. 정상의 반대는 비정상이잖아요. 그 비정상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지 말고 정상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정상만 알면 비정상은 자연스럽게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어디에 투자한다? 비정상일 때 투자를 한다. 근데 모든 책은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이 정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버는 거야.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다 정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주면은 매매량이 준다. 매매값이 내려간다.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다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투자는 언제 하라고요? 비정상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정상적인 거를 톡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역시 싫은 소리는 초반 여기까지. 아셨죠? 네. 우리 이제 비정상적이다. 어긋나 있다. 요런 단어를 머리에 탁탁 심어줘요. 거의 한 달간 좀 짧게 짧게 하더라도 좀 많이 해드렸더라고요. 대화로 할 때는 좀 그림 지표화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좀 골라왔고요. 이번 주에는 다 못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어떤 거를 제가 어긋나 있는 걸 계속 얘기를 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